반갑습니다. 보라매님들 무기큐브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무기체계는 미국의 가성비 핵추진 잠수함 버지니아급 잠수함입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바다를 장악한 미국에게 더 이상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많은 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은 불필요했습니다. 1980년대 초 미국, 이미 10년 전부터 운용되고 있던 LA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합니다. 아쿨라급 같은 당시 소련의 첨단 잠수함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죠. LA급보다 더 크고 더 빠르고 훨씬 조용하며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도록 1983년에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29척의 잠수함을 건조할 예정이었죠.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시울프급 잠수함입니다. 하지만 시울프급 잠수함에는 아주 중대한 결함이 있었습니다. 대당 가격이 무려 30억 달러로 너무 비쌌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미 해군 잠수함 중 가장 비싼 이 잠수함은 단 3척만 만들어졌습니다. 때마침 소련이 붕괴된 덕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잠수함 사업을 접을 수 있게 된 겁니다. 냉전의 종식은 미 해군의 잠수함 작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대양에서 적국의 잠수함을 상대하며 힘을 뺄 필요가 없어진 미군은 이제 상대국의 연안에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거나 잠대지 미사일을 통해 주요 전략 목표를 파괴하는 것을 주요 임무로 상정하고 작전을 펼치기로 했죠. 1991년 2월 미국은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개발하기 위한 센츄리온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변화된 작전 환경에 맞게 대양에서의 대잠수함 작전 임무를 기본으로 정보, 감시 및 정찰 업무를 수행하고 전투단의 작전을 지원하며 기뢰전에 참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잠망경을 없애고 광자 센서와 통신, 레이더, 전자전 마스트를 통합한 범용 모듈형 마스트를 장착한 첫 번째 잠수함이라는 것, 그리고 모듈식 제작을 활용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 설계 적용은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 한 척을 건조하는데 약 900만 시간의 노동이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충분히 그 가치를 알고 있듯이 한 번 자리를 잡은 설계 방식은 이후에 생산성과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통합 마스트에 광학 카메라와 적외선 카메라를 장착하는 시도는 혁신적이었습니다. 잠망경 대신 고해상도 카메라와 적외선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설치했다는 것은 우선 구조적으로 불안전할 수 있는 압력 선체의 견고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잠망경을 없애면서 잠수함의 전투 통제실 위치도 한층 아래로 내려서 더 넓은 공간에서 안정적인 작전 지휘를 할 수 있게 했죠. 제작 단가를 낮추고 건조 기간을 줄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은 모듈식 제작 기법의 도입이었습니다. 미국도 LA급 잠수함을 건조할 때는 압력 선체를 조립한 다음 좁은 압력 선체 사이에 각종 배선과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잠수함을 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 제작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작업자들의 노동 환경도 매우 열악했죠.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버지니아급 잠수함을 만들 때는 모듈식 건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한 10개의 모듈로 나눠서 건조하면서 84개월, 즉 7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블록2부터는 10개가 아닌 4개 모듈로 건조해서 잠수함당 약 3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했고 노동시간도 25% 줄였으며 건조기간도 15개월 단축했습니다. 개념 설계와 기본 설계, 상세 설계 등을 거쳐 10년이 지난 2001년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제너럴 다이내믹스 일렉트릭 보트는 4분의 1 축적의 잠수함 모형을 미국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미국 내에서 원자력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조선 업체는 이 두 곳뿐이었는데요. 이 뉴포트 뉴스는 주거 구역과 기계실, 어뢰실, 선수 등의 부분을 맡아 제작했고요. 제너럴 다이내믹스는 엔진실과 통제실 등을 맡았습니다. 또 원자로나 최종 조립, 시험 등 최종적인 체계 종합은 각 잠수함을 건조할 때마다 두 업체가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했죠. 이 모듈식 제작 방식이 있었기에 가능한 분업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한 업체가 도산을 하거나 적의 공격으로 조선소가 파괴되는 상황에서도 이 잠수함을 제작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선도함인 SSN-774 버지니아에 대한 자금은 1996년에 조달됐고 1998년 건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꼬박 7년이 걸려 2004년에 취역했죠. 미 해군은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버지니아급 잠수함 22척이 취역해 퇴역하는 LA급 잠수함을 대체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수작전 부대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 기능을 자랑합니다.
임무에 따라서 어뢰실의 구조를 변경해 침투 가능한 특수부대용 장비와 인력에 대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말이죠. 또 앞서 설명한 잔망경 없는 잠수함이라는 점은 물론 상용 기성품을 광범위하게 사용해 새로운 시스템과 탑재물을 신속하게 도입해 항상 최첨단 기술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 해군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재원을 살펴보겠습니다. 길이는 114.8m, 나중에 언급할 버지니아 페이로드 모듈을 장착한 함정은 140.5m입니다. 배수량은 약 7,800톤, VPM 장착 시에는 1,200톤입니다. 원자로 1개와 샤프트 1개로 시속 46.3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승무원은 장교 15명과 승조원 117명으로 132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무장 능력은 4개의 어뢰 발사관에서 UGM-84 하픈 미사일 등을 운영할 수 있고 12개의 수직 발사 시스템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2019년부터 조달된 블록 5부터 앞서 언급한 VPM을 장착했습니다. 이 VPM은요, 4개의 대구경 페이로드 안에 각각 7발의 미사일을 장착해서 모두 28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3월 미국은 호주의 버지니아급 잠수함 5척을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이 중 3척을 2030년대 초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혔죠. 이후에는 영국이 설계하고 미국의 기술을 반영한 새로운 등급의 핵추진 잠수함을 호주에서 건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호주의 기술자들은 5년 동안 미국 잠수함 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커스라는 이름의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협의체 구성으로 이 같은 합의를 이뤄낸 것이죠. 아직 재래식 잠수함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호주가 그저 부러울 따름입니다. 이 미국과 맺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미국에서 제공한 원자력 기술을 사용할 때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이 미국의 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이 호주에게는 잠수함을 수출하면서 이 협정을 근거로 우리에게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영국이나 프랑스 등 미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한 나라와 협력을 해서 개발하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